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에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도 크지만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내 양계 농장에서는 아직 기준치 이상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값싼 농약 사용이나 부실한 친환경 인증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교원 수급 정책 실패가 교단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교대생들이 임용대란에 내몰리자 화살이 시간제 교사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가끔 비가 오겠고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년 뒤인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새만금은 경쟁 상대인 폴란드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스카우트 총회가 열린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박찬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goes to Korea. 새만금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총회는 새만금을 2023 세계 잼버리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새만금은 607대 365 압도적인 표차로 경쟁 상대인 폴란드를 눌렀습니다. 이제 우리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의 새만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은 폴란드보다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항공료 할인과 야영 장비 무료 제공 등 파격 조건을 내세워 막판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격 합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두 번째 세계 잼버리로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이후 32년 만에 열립니다. 6위가 끝이 아니라 정말 2023년에 잼버리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만금 화이팅! 세계 잼버리는 전 세계 4천만 스카우트 회원들의 우위를 다지는 국제 야영 대회로 4년마다 열리는데 2년 전 일본 잼버리에는 147개국에서 3만 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잼버리 유치로 새만금의 광활한 대지 위에 어떤 꿈이 그려질지 도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는 그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노력해 왔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회 자체적인 경제 효과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는 청소년들의 올림픽으로 불립니다. 2023년 새만금 대회에는 세계 160개국에서 스카우트 5만여 명이 참가해 12일간 머물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지입니다. 이들이 머무는 기간을 따져보면 연인원 60만 명, 그러니까 전주시만한 도시가 이곳에 순식간에 생기는 셈입니다. 엄청난 수의 참가자들이 먹고 보고 쓰면서 발생할 생산 유발 효과만 800억 원, 부가가치 효과도 3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회 운영을 위한 고용 창출도 1,000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아니고 세계의 새만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안 구민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용 창출과 더불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수적이지만 더 큰 기대는 인프라 확충에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많은 인력이 오가기 위해서는 새만금의 기본축이 될 남북과 동서도로 개통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여기에 참가자 5만 명을 단시간에 실어 나를 관문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은 물론 신항만 공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중국 스카우트 연맹이 대거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효과가 대중국 투자 유치의 단초를 제공할 걸로. 새만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이 각별한 상황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가 새만금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전북은 인사 혜택은 받았지만 현안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장차관과 청와대 요직에 20여 명의 전북 인사가 임명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달라진 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 군산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고 새만금 등 현안 지원이 구체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도내 양계 농장에서는 다행히 아직 기준치 이상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살충제 파동의 원인을 값싼 농약 사용으로 보고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조사가 진행된 도내 125개 농장 가운데 84곳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창에 이어 고창의 농장 2곳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농장은 친환경 인증은 취소되지만 인증 마크 없는 계란의 유통은 허용됩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온 농가가 35농가 중인데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 농가가 3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비펜트린 성분이 일부 농장에서 검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살충제가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에 발생하는 진드기는 산란계뿐 아니라 작업자에게도 옮겨오는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 우선 닭도 닭이지만 그 농장 관리인들이 닭이나 뭐 진드기 이것들 때문에 회사 안에 들어갔다 오면은 그냥 근질근질하고. 친환경 살충제나 동물용 의약품을 쓰면 독성 조절이 용이하지만 상당수 농가는 값싼 농약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 농약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이들 농약은 용량 조절이 쉽지 않아 살충제 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6, 7천 원밖에 안 해. 시상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가솔 같은데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는 것 같은 거 그 살충제 죽이는 거예요. 전라북도는 피프로닐이 검출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펜트린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불가피하다며 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접한 소비자들 모두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유는 허술한 친환경 인증 제도에 있었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살충제 계란의 대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친환경이라고 믿었는데 믿음이 안 간다는 건 좀 건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그걸 돈을 더 주고 그렇게 나쁜 제품을 사서 먹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세부 지침에는 무농약을 규정하는 농산물과는 달리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장 검사 지침 역시 농약을 사용했거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명확한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실제 인증을 진행하는 사설 인증기관 직원조차 농약 검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농약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규정이 없는 것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현행 친환경 인증 제도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주관만 하고 실제 인증과 검사는 사설기관이 담당합니다. 사설 인증 기관은 전국적으로 60여 곳이나 난립하고 있고 비용 역시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여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상 부실 인증의 가능성이 상존해 온 것입니다. 밀식 사육의 폐해로 농가들이 이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오래전부터 살충제를 써왔지만 정부 관리는 여전히 항생제에만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검사 항생제 쪽으로 해서 검사를 했거든요. 심사 과정에서 의심이 되면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사원이 판단하는 현장에 나간 심사원이. 살충제 계란 파동은 계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지난 2분기 전북 지역 제조업 생산량이 자동차와 기계 등의 증산에 힘입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라북도 제조업 생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해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생산량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기타 기계, 장비 부문에서 15% 이상의 신장세를 기록한 반면 선박을 포함한 기타 운송 장비는 생산량이 63.5%나 감소했습니다.
정부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가 교단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교대생들이 임용대란에 내몰리자 화살이 엉뚱한 시간제 교사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주교대 학생들이 도교육청에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영어와 스포츠 강사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교육당국이 비정규직인 이들 강사들 대상으로 정규직화를 논의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도내에 배치된 계약직 강사들은 모두 220여 명. 초등교원 선발 인원이 1년 새 3분의 1로 급감하자 그 여파가 강사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강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은 교육에서 단기간의 성과를 보려는 것이며 이는 정책상 비교육적인 처사임이 분명하다. 교원 임용대란에 불똥이 튄 강사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건데 양보하고 서로 함께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근시안적인 교육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교원 수급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겁니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이제 가져다 준 건데 앞으로는 정부가 좀 솔직하게 모든 수급 정책에 대해서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교대생들은 강사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심의위원회 참석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교단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다음 달 대입 수시 접수를 앞두고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19일 전주대에서 수험생의 수시 지원 준비와 고교 교사들의 내실 있는 진학 상담을 위해 수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는 전북과 수도권 대학의 학과 탐색 방법을 안내하고 대학별 수시 주요 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며 참석자에게는 관련 책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수상 레저 스포츠단지 개발 논의에 대해 정읍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안전한 식수원을 위한 정읍시민 대책위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구성된 옥정호 민관협의체는 수상 레저 스포츠 개발단체나 다름이 없다며 협의체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또 도와 임실군, 정읍시 모두 신뢰할 만한 식수 종합 대책을 먼저 제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제시가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 축제 개최를 추진합니다. 또 남원시는 결혼 이주 여성 고향에 선물 보내기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김제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들을 지평선 축제 홍보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위촉된 홍보대사는 13개국 250여 명으로 교육과 관광, 축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제시로 세계 속의 지평선 축제 위상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준비가 한창인데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내 결혼 이주 여성 고향에 보낼 선물 핑크박스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한전과 우체국 등 협력 기관들이 함께한 핑크박스는 과자 등의 선물과 의약품 등 나라별 맞춤 포장으로 7개 국가 150명의 관내 결혼 이민자 고향에 보낼 예정입니다. 친정한테 그 친구한테 보내준 과자 도착해서 식구들이 맛있게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쁩니다. 진안군이 운영하는 홍삼연구소가 인삼수출연구사업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삼수출연구사업단은 고려 인삼 수출 증대를 위한 17개 기관단체 협력 조직으로 앞으로 인삼 수출 연구 기획은 물론 수출 기반 구축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인삼 수출 연구 사업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인삼 수출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98억 원 규모 706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추진해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통제된 새만금 방조제 배수관문에서 낚시를 한 44살 홍모 씨 등 2명을 연안사고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방조제 가력 배수관문 아랫부분에 몰래 들어가 바다 낚시를 하다 순찰 요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후배 교수들을 집단 폭행한 익산의 모 대학병원 부장교수 서모 씨를 상해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지난달 17일 익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후배 교수 4명을 30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대학에서는 보직이 해임된 상태입니다. 정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로 완주 고산면과 고창 무장면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고산의 국민임대주택 100호와 무장의 영구임대 20호, 국민임대 100호 등 모두 220가구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읍면 지역에 편리한 아파트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모악산과 운장산 등 주요 등산로에 국가 지점 번호판 52개를 오는 10월까지 설치합니다. 국가 지점 번호는 한글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표시된 안내판으로 도로명 주소가 없고 인적이 드문 산악 지역에 설치해 조난 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이 특색 있는 테마길로 조성한 마실길 제2코스의 북노랑 상사회가 이번 주말부터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북노랑 상사화는 잎은 꽃은 잎을 그리워한다는 사연을 담고 있는 꽃으로 해마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가장 아름답게 개화해 사진작가와 탐방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금융기관으로 몰리면서 예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북 금융기관의 수신액은 8,048억 원으로 지난해 6월에 2배 달했고 상반기 수신액 역시 1년 전의 배인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베스트셀러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소재로 한 클래식 콘서트가 오늘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제2회 전주국제 10분 연극제가 내일과 모레 아하 아트홀에서 러시아, 말레이시아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영호남, 연극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영호남 예술교류 공연이 오늘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있습니다. 완주 송광사가 오늘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나비채 음악회를 엽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가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재 야행, 달빛 기행이 내일 진행됩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휴관 없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27일까지 운영합니다. 제4회 전북 전주시장대 생활체육 스킨스쿠버 대회가 내일 군산 비흥도 해양소년단 훈련장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늘까지 군산 시간여행축제 자원봉사자를 접수받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조직위원회가 제43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와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가끔 비가 오겠고 낮 동안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우량은 내일까지 서해안은 10에서 50mm, 내륙은 최고 30mm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편차는 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0도, 진안 28도 등 28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